이설을 다시 봐. 미군 철수하면 망하는 건 한국이 아니야. 바로 우리 미국이야. 워싱턴 펜타곤의 극비 회의실. 미국 안보 참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질려 있었습니다. 시사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위비 폭탄을 던지면 한국은 겁에 질려 알아서 기어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달이 넘도록 서울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워싱턴의 그 거만한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군 철수라는 노골적인 협박 앞에서 덜덜 떤 것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강대국들을 줄세우며 글로벌 방위 산업의 절대적인 갑으로 군림할 준비를 끝낸 상태였던 것이죠. 도대체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눈을 피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을 조용히 깎아내고 있었던 걸까요?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소름 돋는 반전이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곳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리처드 콜린스입니다. 미국 펜타곤에서 글로벌 방산 및 동맹국 전략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제 평생의 뼈아픈 오판이자 가장 경이로운 기적을 목격한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고백하려 합니다. 워싱턴 전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그 치명적인 착각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드립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워싱턴 DC의 백악관 집무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팔짱을 끼고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 보낼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이 서류를 가볍게 흔들며 국방 참모에게 말합니다. 이거 당장 서울로 보내. 어차피 며칠 안에 꼬리를 내리고 알아서 기어들어 올 테니까. 참모 역시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의실 안에 수많은 전략가들 중 이 폭력적인 요구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한국은 그저 버튼만 누르면 달러가 쏟아지는 현금 인출기로 통하니까요. 그 서류에 적힌 숫자는 무려 1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라는 끔찍한 금액입니다. 기존 분담금에서 10배를 뻥튀기한 날강도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평화롭게 살던 세입자에게 갑자기 집주인이 들이닥쳐 월세를 10배로 올리며 당장 길바닥으로 쫓아내겠다고 소리치는 격이죠. 게다가 이 청구서 밑에는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협박 조항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당장 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 28,500명을 모조리 철수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외교 협상이 아닙니다. 안보라는 목줄을 잔인하게 쥐고 마구 흔들어대는 폭력입니다. 워싱턴의 수뇌부들은 이 비열한 협박 카드가 100% 통한다고 확신하며 콧노래를 부릅니다. 계산은 단순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군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사라지면 한국은 그 끔찍한 안보 공백을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굳게 믿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이 자랑하는 70년짜리 완벽한 굴복 공식이 있습니다. 과거 세계 경제를 호령하던 일본조차 미국의 미군 철수 협박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고 지갑을 엽니다. 필리핀도 심지어 유럽의 강호 독일도 안보 압박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안보 우산의 손잡이를 오직 미국이 쥐고 있는 이상 동맹국들은 덜덜 떨며 계산기를 두드리다 백기를 들고 맙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허락되지 않은 완벽한 공식입니다. 펜타곤 회의실의 공기는 오만함으로 터질 듯합니다. 백악관 수석 보좌관 캐롤라인이 대형 스크린의 한반도 지도를 툭툭 치며 노골적으로 비웃습니다. 한국은 선택지 자체가 아예 없어. 우리가 안보 우산을 확 접어버리면 단 하루도 못 버티고 패닉에 빠질걸. 여기저기서 장성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저 리처드 콜린스 역시 그 자리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동조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저 현금 인출기에서 얼마나 더 많은 달러를 쥐어짤지 그 계산에만 몰두합니다. 캐롤라인이 오만한 표정으로 지시합니다. 콜린스, 48시간 동안 서울의 반응을 모니터링해. 길어야 이틀이면 백기 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테니까. 저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8시간이 속절없이 지납니다. 이상합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국민 반박 성명도 발표하지 않고 긴급 안보 회의가 소집되지도 않습니다. 미군이 빠져나가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경제가 곤두박질 칠 거라 예상했지만 주식 시장조차 평온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저 폭풍 전야처럼 쥐죽은 듯한 거대한 정적뿐입니다. 우리는 이 침묵을 그저 너무 큰 공포에 질려 입조차 떼지 못하는 것이라
멋대로 착각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훌쩍 지납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항복을 기다리던 워싱턴의 분위기에 슬슬 원인을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바닥에 엎드려 애원하지 않는 걸까요?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갑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강박적으로 한국의 지표 데이터를 뒤집니다. 원래 정상적인 국가라면 외부 압박이 가해질 때 내부가 심하게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이 불안을 부추기고 비밀 협상 타전이 폭우처럼 쏟아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제 모니터 앞은 네트워크가 고장이라도 난 것처럼 아무런 굴복의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차가운 침묵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강대국들을 분석하며 뼈저리게 배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굴복을 준비하는 나라의 침묵과 서늘하게 반격을 준비하는 나라의 침묵은 질감부터가 다릅니다. 서울의 침묵은 명백히 후자입니다. 바로 그때 수만 개의 데이터 속에서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괴한 숫자 하나가 번쩍거립니다. 저는 필터링 프로그램에 오류가 난 줄 알고 새로 고친 버튼을 거친 손길로 수없이 내리칩니다. 하지만 모니터 중앙에 선명하게 떠오른 숫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국방 예산 집행 속도와 막대한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보통 14조 원이라는 돈을 뜯길 위기에 처하면 상식적으로 나라의 곳간을 걸어 잠그고 예산 집행을 멈춰야 합니다. 돈을 아끼면서 미국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며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압박이 시작된 직후부터 한국의 국방 예산 집행 속도는 미친 듯이 가파른 수직 상승을 그립니다. 단순한 군인 월급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밤낮 없이 연구 개발하며 엄청난 규모의 시설을 짓는데 매년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폭포수처럼 쏟아붓고 있습니다. 너무나 긴급하고 결연하게 말입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마우스를 움켜쥐고 모니터에 얼굴을 바싹 들이밉니다. 숨소리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굴복하려는 약소국은 돈을 아끼지만 반격을 준비하는 국가는 지갑을 엽니다. 스스로 무장하려는 나라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칠게 행동에 나섭니다. 워싱턴의 수뇌부들이 현금 인출기라 조롱하며 이 시간을 즐기는 동안 한국은 우산 밖으로 쫓겨나 비 맞을 준비를 한 게 아닙니다. 아예 스스로 거대한 강철 지붕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 거대한 돈의 종착지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리고 펜타곤 서버 가장 깊숙한 곳에 10년 넘게 켜켜이 쌓여온 기밀 폴더 하나를 마침내 엽니다. 그 안에서 첫 번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새벽 3시 워싱턴 DC 국방부 건물입니다. 제 사무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 드문드문 켜져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텅 빈 것처럼 고요하지만 제 심장 소리만큼은 귀가에서 요란하게 뜁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제 굳은 얼굴을 차갑게 비춥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고 화면에 띄워진 숫자들을 하나하나 집요하게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해의 국방 예산 무려 60조 원. 처음 이 엄청난 숫자를 봤을 때 워싱턴의 수많은 고위 전략가들은 그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한국이 돈이 제법 있구나. 방위비 분담금 14조 원쯤은 겁주면 알아서 낼 테고 무엇보다 그 엄청난 돈으로 우리 전투기를 사고 우리 요격 미사일을 사주겠지. 한국은 미국 거대 방산 업체들한테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최고의 VIP 고객이니까요. 저 역시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60조 원이라는 돈의 실질적인 무게감을 제대로 실감하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60조 원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운 돈인지 아십니까?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토 동맹국이자 인구 4천만이 넘는 선진국 캐나다의 1년 전체 국방 예산이 약 50조 원입니다. 중동 한가운데서 매일같이 실전 폭격을 치르는 이스라엘의 1년 국방 예산이 약 25조 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매년 60조 원을 국방에 조용히 쏟아붓고 있습니다. 캐나다보다 많고 이스라엘의 2배가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꽉 주며 그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이 담긴 폴더를 엽니다. 당연히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거대 방산 업체들로 흘러갈 거라 예상했던 자금의 흐름이 전혀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크로를 내리던 제 손가락이 일순간 멈칫합니다. 돈의 종착지는 워싱턴이나 실리콘밸리가 아닙니다. 독자 무기 체계 개발, 그리고 국방기술 연구 개발 투자. 한국은 남의 무기를 사오는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백지 상태에서 무기를 설계하고 만드는데 그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요. 저는 서둘러 연도별 예산 집행 그래프를 띄웁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자금 추이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헛숨을 들이켭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압박을 받고 어제 오늘 갑자기 튀어오른 방어선이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꺾임도 없이 무서울 만치 치솟는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워싱턴이 한국을 비웃으며 여유를 부리던 바로 그 10년 동안 한국은 미국의 우산이 사라질 그날을 대비해 완전히 다른 미래의 지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국방연구개발 폴더의 첫 번째 하위 문서를 천천히 클릭합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한글로 적힌 무기 체계들의 군사적 가치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털썩 기대며 마른 침을 삼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링크K의 링K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전장의 신경망입니다. 하늘을 나는 전투기, 바다를 가르는 함정, 땅을 달리는 전차를 0.1초 만에 한 몸처럼 연결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뇌와 혈관 같은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이 분야를 오랫동안 미국이 독점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미군의 전술 데이터 링크에 연결된 동맹국들은 미군의 시스템 없이는 독자적인 작전을 펼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스위치를 꺼버리면 동맹국의 군대는 눈과 귀가 멀어버리죠. 그게 바로 워싱턴이 동맹국들의 목줄을 쥐고 통제해온 가장 치명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거대한 미국산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신경망을 100% 자국 기술로 완성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신의 발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 한국 앞에서는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미군을 철수시키면 한국군이 장님이 될 거라는 오만한 전제 자체가 산산조각납니다. 두 번째 카드는 더 끔찍합니다. LSAM,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우리 미국인들에게는 사드 THAAD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익숙한 대기권 밖 미사일 요격 체계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이 요격 시스템에 의존하는 한 우리 없이는 절대로 북쪽의 미사일 비를 막아낼 수 없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띄워진 LSAM의 요격 성공률 데이터는 미국의 콧대를 무참히 짓밟습니다. 한국은 하늘의 방패마저 스스로 설계하고 만듭니다. 미국의 간섭 없이 오직 자신들의 기술력만으로요. 제가 워싱턴 펜타곤에서 LSAM의 성공 데이터를 읽으며 경악하는 이 순간, 시간을 거슬러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테스트 현장에서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피 말리는 시간이 흐릅니다. 영하의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미사일 시험 발사장, 수십 명의 한국 연구원들은 며칠 밤을 새운 탓에 퀭한 눈으로 통제실 계기판 앞에 앉아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맨 땅에 헤딩하며 수없이 실패를 거듭했던 서러운 기억들. 마침내 거대한 화염이 밤하늘을 찢으며 치솟아 올라가고 스크린 중앙에 요격 성공 메시지가 뜨는 순간 그들은 샴페인 대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합니다. 미국이 기술을 안 주면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해낼 거니까요. 그 지독한 도끼가 20년짜리 거대한 방패를 완성시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링크K, LSAM. 이 한글 무기 체계들의 존재는 워싱턴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떨리는 입술로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동맹국의 안보를 볼모로 잡고 돈을 뜯어내려던 워싱턴의 14조 원짜리 청구서가 종이 쪼가리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한국은 미군이 내일 당장 짐을 싸서 떠난다 해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강철 방패를 이미 굳건히 손에 쥐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충격에 숨이 찰 지경입니다. 당장 이 파일을 덮고 백악관에 비상보고서를 올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화면을 끄려던 제 마우스가 목록 맨 마지막에 숨겨진 낯선 폴더 위에서 멈칫합니다. 그 폴더의 제목은 엑스포트, 즉 수출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한국이 무기를 개발해 제 나라를 지키는 것까지는 이제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수출이라니요? 남의 무기를 베껴 쓰던 나라가 팔아봤자 얼마나 팔겠습니까? 하지만 그 폴더를 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숫자는 지금까지 본 모든 스펙보다 훨씬 더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입니다. 무기를 만드는 것과 다른 강대국들에게 파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반도라는 좁은 틀에 갇혀있던 제 시야가
전 세계 지도로 거대하게 확장되며 한국이 세계 방산의 판도를 어떻게 뒤집어 엎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반전이 바로 다음 장에 숨어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제가 아직 그 수많은 폴더들 중 절반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방 예산의 실체를 파악하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할 무렵 화면 맨 아래쪽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마지막 폴더 하나가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 폴더의 이름은 엑스포트, 즉 수출입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칩니다. 무기를 스스로 만드는 것과 다른 나라에 무기를 내다 파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무기 시장은 전통적으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초강대국들이 꽉 잡고 있는 철옹성이자 터무니없이 진입 장벽이 높은 그들만의 리그니까요. 한국이 무기를 팔아봤자 기껏해야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들의 부품 몇 개 던져주거나 소형 소총이나 수출하는 수준일 거라고 가볍게 넘겨짓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그 엑스포트 폴더를 열어젖히는 순간 모니터 화면 한가운데 떠오른 거대한 숫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3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감이 오십니까? 북유럽의 든든한 군사 강국이자 나토의 네이티오 회원국인 노르웨이의 1년 전체 국방 예산이 약 1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1년 동안 오직 무기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만으로 노르웨이의 1년치 국방 예산을 통째로 2번이나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달러를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평생 남의 나라 무기에 의존하며 살얼음판을 걷던 약소국이 이제는 전 세계 강대국들이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서 무기를 사가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갑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수출 내역서의 첫 장을 넘깁니다. 첨부된 계약서의 당사자는 나토의 핵심 동맹국이자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며 미국의 유럽 방어선 최전방에 서 있는 폴란드입니다. 계약 규모는 K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그리고 FA-50 경공격기 48대. 총계약 금액만 20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메가톤급 계약입니다. 폴란드는 왜 미국의 거대 방산 업체들이나 바로 옆에 있는 독일을 놔두고 지구 반대편의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서류 구석에 적힌 폴란드 국방장관의 코멘트 한 줄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우리가 원하는 성능의 무기를 즉시 가져왔다. 미국과 유럽의 콧대 높은 방산 기업들이 주문이 밀렸다며 쿡하면 납품을 수년씩 미루고 가격을 올려치기 하는 동안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서라도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전차를 배에 실어 보냅니다. 당장 내일 포탄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절박한 나라들에게 8년 뒤에 배달되는 최고급 미국 무기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 한국은 기득권, 국가들은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카드를 던집니다. 바로 핵심 기술 이전입니다. 무기 하나 달랑 팔고 끝나는 장사꾼이 아니라 상대국 현지의 전차 공장을 통째로 지어주고 기술을 전수하며 30년짜리 피를 나눈 안보 동맹을 맺어버리는 무서운 전략을 구사한 겁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필리핀, 말레이시아까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 한국은 이미 자신들만의 거대한 안보 네트워크를 지구 전체로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제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늘어날수록 그 나라 군대의 시스템과 작전 교리는 전부 한국식으로 뜯어 고쳐집니다. 부품을 고칠 때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때도 오직 한국의 허락만을 구해야 합니다. 14조 원을 내놓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며 거들먹거렸던 워싱턴의 으름장이 얼마나 멍청한 코미디였는지 떠저리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미군이 아시아에서 발을 빼면 고립되는 건 한국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방산 네트워크를 장악한 한국의 손을 놓치는 순간 고립되는 건 오히려 우리 미국이라는 치명적인 역전입니다. 저는 밤을 꼬박 새우며 모니터 앞에 팩트들을 긁어모아 백악관에 올릴 긴급 보고서 초안을 미친 듯이 타이핑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지 다시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 회의실입니다. 제가 쓴 그 불길한 보고서를 무시한 채 기어이 14조 원을 받아내겠다며 날아온 미국 측 협상단과 한국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는 잔뜩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 유지비 전액 한국 측 부담. 미이행 시 단계적 철수 수순 돌입. 그는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듯 거만한 눈빛으로 한국 측 수석 대표를 쳐다봅니다. 마치 빨리 항복 문서에 사인이나 해라라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한국 측 수석 대표는 그 오만한 선언을 끝까지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희미한 미소마저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품에서 서류 딱 한 장을 꺼냅니다. 아무런 힘주기도 없이 아주 조용히 테이블 한가운데로 그 얇은 종이를 밀어놓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단 한 줄입니다. 한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및 FA-50 글로벌 운용 현황. 미국 측 대표단은 처음에 그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류를 훑어 내려가던 군사 고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됩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석 대표의 소매를 쥐어뜯으며 속삭입니다. 대표님, 이거 동남아와 동유럽의 무기 체계가 전부 한국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미군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면 우리 동맹국들마저 통째로 한국 영향권에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쫓겨나는 겁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의 이마에 굵은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거만하게 꼬았던 다리가 슬그머니 풀리고 당당하던 어깨가 무너져 내립니다. 100억 달러 협박. 무릎 꿇리려던 70년짜리 낡은 무기가 제 발등을 찍는 순간입니다. 서울 한복판의 차가운 협상 테이블에서 갑과 을의 위치가 완벽하게 뒤바뀌는 역사적인 48시간의 카타르시스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이 당당하게 갑의 자리에 앉아 미국의 사죄를 받아내는 이 기적 같은 역전극은 과연 누구의 손에서 탄생한 것일까요? 협상 테이블에서 모든 일정이 끝난 직후 저는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한국 측 담당자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나 건넸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그 무서운 숫자들을 직접 만들어 낸 사람들을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공장으로 가주시죠.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그 차가운 숫자들을 진짜 무기로 벼려내어 결국 미국을 무릎 꿇린 그 거대한 힘의 실체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말입니다. 몇 시간 뒤 저는 경상남도 창원의 거대한 방산 공장 앞에 섰습니다. 축구장 10개를 이어붙인 것보다 훨씬 넓은 공장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는 순간 매캐한 쇳가루 냄새와 진한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붉은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저는 제 30년 분석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보고서에 적어본 적 없는 묵묵하고 단단한 진짜 괴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제 눈앞에는 28년 차 수석 기술관 박정태 씨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방염 작업복은 시커먼 기름때로 절어 있었고 그의 거친 손은 크고 작은 흉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무뚝뚝하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똑바로 봐라. 옛날에는 서양 놈들 도면 베끼느라 밤새면서 굽실거렸지만 이제는 저놈들이 우리한테 기술 알려달라고 줄을 선다. 이게 진짜 우리 거다. 그 뭉툭하고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이 마이크로미터를 쥐고 100% 한글로 된 도면을 짚어가며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오차도 없이 거대한 포신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방탄복의 내구성을 테스트하느라 며칠 밤을 새운 30대 연구원, 레이더 주파수 오류를 잡으려 모니터와 씨름하는 20대 소프트웨어 개발자, 5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묵묵히 전차 차체를 이어붙이는 50대 용접공. 그들은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화려한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일터로 출근해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치 할당량을 묵묵히 채워내는 이 나라의 평범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쾌적한 엘리트들이 에어컨 바람을 쐬며 한국을 조롱하던 그 10년 동안 이 거친 손들이 흘린 땀방울이 모여 결국 미국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무시무시한 강철 방패를 완성해낸 것입니다. 저는 공장을 빠져나와 늦은 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늦게까지 불 꺼지지 않는 저 작은 사무실과 공장들. 아, 저 빛들이 이 나라를 버티게 했고 결국 세계의 판도를 뒤집었구나.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저는 로밍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에 계신 할아버지,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자 제게 한국인들은 강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에게 말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큰 착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제가 목격한 48시간의 진실과 창원 공장 기술자의 굳은 살 박인 손,
그리고 14조 원의 협박이 사죄와 굴복으로 바뀌어버린 역전극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니 할아버지의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태평양을 건너 제 귀에 닿았습니다. 그래, 리처드. 처음부터 우리가 지켜준 게 아니었어. 그 사람들이 피 흘리며 스스로 일어선 거지. 그 순간 30년 가까이 각국의 국방력만 냉혹하게 계산하던 분석관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부러졌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며 제 눈 아래로 화려한 불빛을 뿜어내는 서울의 밤 풍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전 세계가 100년은 재기하지 못할 거라 동정했던 잿더미의 나라. 독일 지하 1000m 탄광에서 석탄 가루를 마셨던 파독 광부들. 사우디의 50도 폭염 속에서 맨손으로 건물을 올린 건설 노동자들. 1997년 IMF 때 아이의 돌반지까지 기꺼이 내놓았던 5천만 명의 국민들. 그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손들이 모여 67달러짜리 나라를 70년 만에 전 세계 강대국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방산 제국으로 500배나 키워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기적을 오직 사람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경력의 미 국방부 책임자 리처드 콜린스의 이 뼈아픈 고백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4조 원의 말도 안 되는 협박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스스로 깎아낸 강철 방패를 당당하게 들이민 대한민국. 그리고 그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진짜 주인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땀 흘려온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의리었던 나라가 당당히 갑의 자리에 앉아 미국의 사과를 받아내고 세계를 호령하게 된 이 통쾌한 역전극 뒤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진실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이 나라를 지켜온 분들의 피와 땀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가슴이 뭉클해지셨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자랑 2글자만 남겨주세요.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곳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